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밤새 잘 지내셨나요? 밤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123명이 추가가 돼서 현재는 556명의 환자가 우리나라의 확진자로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요.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길거리의 사람도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사는 게 팍팍해졌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또 동결하거나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스랑 메르스 때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썼었죠. 아마 이번에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조치를 취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긍정이라는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이 긍정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 중에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이라기보다는 좀 악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설을 써라. 무직인 것 같은데 발레파킹부터 시작해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댓글을 보고 요즘 애들 말로 할 말 하 안이라 그러죠.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걸 줄여서 할 만 하 안. 이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댓글을 보면서 정말 딱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말 하 안. 무슨 말을 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은 KKXX88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이런 아이디를 쓰면 88년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저 아이디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트와이스, JYP 아이돌들 뮤직비디오를 많이 봤던 이제 동영상 재생 목록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거를 또 직감을 하게 되죠. 저걸 보고 나서 좀 안타까웠던 점이 저를 저렇게 비하해서가 아니라 물론 이제 저기에 제가 댓글을 달아서 이 사람을 면박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과 논쟁을 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하고 그런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댓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긍정과 부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대략 한 18년 전쯤에 친구들하고 밤새 강남에서 놀다가 아침에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 노년역, 지금의 신노년역 있죠? 거기 교보타워 있는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아침 7시인가 8시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거기 굉장히 차선이 많죠. 왕복 6차선, 8차선 이 정도 되는데 반대편에 빨간색 페라리가 와서 딱 쓰는 겁니다. 그러더니 거기에서 저랑 비슷한 또래 남자아이가 내려서 그때 인상착의도 기억이 나요. 흰색 반팔에 반바지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려서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또 이제 뭘 사가지고 나와서 그 빨간색 페라리의 문을 쾅 하고 닫고 슝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페라리나 포르쉐 이런 게 흔해졌지만 그 당시에 페라리 같은 차 같은 경우는요. 모토쇼에나 가면 볼 수 있고 모토쇼 가서도 현대차나 기아차는 타볼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지만 페라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접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저렇게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솔직히 좀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을 쾅 닫는 모습이 아마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으면 멋있지 않아 보였을 텐데 마치 자기는 집 앞에 편의점 올 때 타는 차인 것 마냥 우리가 모닝 문을 닫듯이 경차의 문을 닫듯이 꽝 닫고 가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었겠죠. 하나는 저 새끼 뭐야? 이러면서 부모 잘 만났나? 아니면 사기 도박해서 돈 벌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머지는 와 부럽다. 어떻게 저런 차를 타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후자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 모습이 멋있었고, 뭐 그 아이의 인품과 그 아이의 어떤 사정은 모르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멋있었고, 나도 언젠가는 저 페라리를 타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페라리라는 차가 얼마고, 그리고 보험료는 얼마 나오고, 세금은 얼마 나오고, 이 차를 한 달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모품이나 기름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게 내가 만일 조종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쉽지 않은 차구나 라는 걸 느꼈죠.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사기 위해서는 조종사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돈을 벌어야겠구나, 다른 쪽으로 좀 이렇게 나의 재산을 늘려서 차를 사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살에 항공사에 취직을 하고 부기장이 되었죠. 굉장히 빠른 축에 속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메이저 항공사의 부기장이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저는 그 페라리를 사기 위해서 열심히 재테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던 때에 그 페라리를 살 만큼의 돈을 벌었죠. 물론 이제 조종사 월급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됐고요. 그래서 30살 제 생일 때 저는 빨간색 페라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가서 페라리 매장에 가서 페라리 차를 보고 계약을 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고 나서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0살에 내가 이 페라리를 타면 다음 차는 이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될 텐데, 그러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차가 없죠. 왜냐면 벤츠나 BMW 이런 것보다 급이 훨씬 높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며칠 뒤에 그 페라리를 취소를 하고 벤츠 E클래스를 샀습니다. 물론 벤츠 E클래스도 30살에 굉장히 성공한 나름의 척도죠. 그것도 뭐 현찰로 그냥 일시불로 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재력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저의 마음이, 페라리를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를 벤츠 E클래스 오너까지 이끈 겁니다. 30살에.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비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비판을 하면 본인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만 본인 마음이 편하고 본인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저들처럼 부자가 될 거야.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 차를 탈 거야. 저기에 살 거야. 저 멋진 으리으리한 아파트에 나도 꼭 들어가고 말겠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처음 조종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시골에서 아무도 조종사가 없었죠. 주위에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 생각에 제가 조종사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 친구들조차도 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없다. 그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앞만 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도 되었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에 핸드폰을 놓고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핸드폰, 아마 제 첫 영상을 보시면 화질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건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핸드폰을 놓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들 놀렸었죠. 유튜버 꿈나무다, 유튜버 어린이다, 되게 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는 것보다는 놀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개나 소나 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처음에 하기가 굉장히 창피했어요. 이렇게 굳이 그리고 안 해도 되고, 따지고 보면 유튜브를 안 하고 그냥 재테크를 혼자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는데, 그냥 도전이 하고 싶었고 긍정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구독자가 정말 너무 많이, 제 그런 수준이나 제 역량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 버렸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어려운 코로나가 오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걸 이겨낼 거고 분명히 상황은 좋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이 나는 지금 재테크에 너무 늦었어, 나는 지금 이 상승기에 못 탔기 때문에 되게 소외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긍정적으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의 향후 10년, 20년 동안 재테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받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도움이 될 부분들은 캐치해서 사용을 하시고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만 쏙쏙 빼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하는 가끔 헛소리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동산 어린이, 불인이를 벗어나서 다들 원하시는 곳에 깨끗한 새 아파트에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좀 긍정적인 힘을 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뭘 강의한다거나 가르쳐 드린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얘기하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 같이 발전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또 사설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냥 오늘은 사설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힘드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저랑 같이 긍정적인 미래를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